저를 보는 거 아니고 애 아빠를 보더니 선생님이 아빠 소원 성취했다 이러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날부터 어깨 쫙 펴고 다녔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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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기소개죠. 저 3남매 딸 아들 둔 엄마고요. 첫째는 고등학교 2학년, 둘째는 중학교 1학년, 셋째가 초등학교 5학년 됐어요. 이름은 김경희고요. 네. 오지랖 부리는 거 좋아해요. 청남 홍반장. 초등학교에서 우리 첫째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네. 10년 넘게 봉사를 했거든요. 그 중에서 녹색도 지금 한 5년 가까이 아, 하고 아침에. 네, 이거. 아침에 저는 이제 봉 없이 조금 멋있게 선글라스도 끼고 오, 호루라기도 들고 네. 얘들아 어서와 이렇게 한 명 한 명 맞이해요. 음. 근데 코로나 이 시기를 거치면서 아이들이 되게 어두웠던 얼굴들이요.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는요 아이들이 인사를 해요. 제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잖아요. 그거 와가지고 톡톡 건드려요. 인사하고. 오. 이럴 때 제 오지랖에 조금 보람을 느끼시고. 네.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아, 여기 집이 너무 좋아요. 제가 아. 진짜 꿈에 꿈에 그리던 그리던 집. 집. 아우. 우리의 로망 전원주택. 전원주택. 언제 이사 오셨어요? 이사 온 지는 한 2년 됐고요. 네네네. 정말 우연치 않게 전 이런 듀플렉스라는 집이 있는 줄은 생각도 못 했거든요. 집을 지어놓고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 괜찮아요. 네. 신경 안 쓰고 네. 집 짓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맞아요. 그래서 이쪽 동네에 와가지고 몇 개를 봤는데 우리가 이제 3남매고 아우. 5식구잖아요. 이 듀플렉스도 평수가 또 작은 게 있어서 정말 그냥 구경만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집을 딱 와서 봤는데요. 와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거의 저의 반 억지에 의해서 이제 오자 해가지고 오게 됐고요. 아파트보다 너무 장점이 많아가지고 이제 주차장이 있는 거, 그다음에 주차장에서 집에 짐을 나르는 것도 가깝고 우리 아이들도 뭐 아래층에 영향 준다고 뛰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다 하지 마라였어요. 아파트에서는. 근데 일부러 아이가 오르고 내릴 때 일부러 쿵쿵쿵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너무 엄마 좋네. 이러려고 이사 온 건 아니었어요. 이러더라고요. 2층. 너무 로망이거든요. 이렇게 비슷하게 사는. 플렉스라는 게 있는지는 진짜 몰랐어요. 맞아요. 하나의 땅을 네. 반반 나눠서 네. 하는 분위기가 좀 가격도 합리적이죠? 가격이 근데 그렇게 궁금해. 합리적이는 않았어요. 지금 이쪽 단지가 거의 12, 3억? 오. 근데 와. 저희는 2년 전에 왔잖아요. 2년 전에는 여기가 8억 7,500. 음. 좀 시세 차익이 좀 생겼네요. 예, 예. 조금 근데 다행이네. 지금 뭐 12, 3억 된다고 해도 찾는 이는 없어서 그치, 거래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택이 그런 게 예, 좀 예. 단점이긴 맞아요. 하죠. 예. 무인 카페 지금 네, 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하다가 하시게 되었어요? 우리 집 애아빠가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외벌이로 3남매 어릴 때까지는 견뎌왔는데 이제 얘네들이 학교를 가고 학교에서 요새는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표현이 어떨란 거는 모르겠지만 애아빠가 이제 야 코로나 때는 대면보단 비대면이 더 잘 될 거야. 무인 카페에 나우커피라는 곳을 봤어요. 근데 자동 무인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데가 있다. 야, 그리고는 지나가서 커피를 혼자 메뉴를 골라서 결제를 하고 컵이 나오고, 와, 음료가 나오고. 막, 그런데 그 옆에 그 사업 설명회 같은 그런 종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뭐 3,600만 원으로 무인 카페를 뭐. 그래서 혹 했나봐요. 저는 관심은 없었고요. 그거를 전단지를 갖고 오더니 막 전화를 해보대요. 정말 이 가격에 되냐? 된다 그랬나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면 하루에 50잔만 받아도 10만 원? 그러면 한 달이면 300? 막 이러면서 계산을 해요. 근데 대표님 문제는 그 매출이 다 남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자들이 그런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아하. 거기에 만 하셔가지고 좀 그러신가 보다. 거기에 찍히는 게 다 버는 건 줄 알아 봐요. 거기에서 재료비 나가야 되지, 기계값 그치. 나가야 되지, 월세도 월세 나가야죠. 나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단순하다니. 정말로 이런 애 아빠가 그렇게 해서 벌리게 돼서 하게 됐고요. 제가 수습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는데 이 애들 아빠가 이 하나로 끝낸 게 아니라요. 2개, 3개를 벌린 거예요. 2개, 3개도 또 제 의사는 없었고 거의 통보식으로 가서 보자. 저는 하기 싫은데 근데 계약은 해요. 아니
아니 왜 본인이 직접 하실 그쵸. 것도 아닌데 왜? 아이도 3명, 가게도 3개. 자, 회장님 그거는 아주 잘못된 아. 선택이었어요. 거리도 있는 데다가 이게 무인이면 관리가 조금 좀 많은 관심을 안 해도 되겠구나 싶었는데요. 이 무인이라고 해서 관리를 안 하면 손이 안 많이 되는 가죠. 거예요. 그럼요. 청소는 기본으로 해줘야 되고 재료 채워줘야 되지. 음. 이게 기계다 보니까 또 고장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AS가 오는 동안에 또 얘가 멈춰야 되고 이런 악순환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단점도 있지만 또 장점은 제가 애를 셋을 키우면서 그런 일을 하면서 좀 또 왔다 애들 갔다. 관리가 되는 뭐 어디 등하교 시켜주는 거, 음. 그다음에 제가 또 오지랖 뿌리는 거 저거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봉사 오지랖 이런 거 하는 데에는 얘가 무인 카페를 하면서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 코로나 요 2번째, 3번째 하면서 제한적인 게 많았잖아요. 그치. 뭐 몇 시부터는 영업을 하지 마라. 가게 안에 뭐 6명 있으면 안 된다. 6잔을 빼는데 최소 한 3, 4분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잠깐 거 서 있는데 지나가시는 분은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각박해. 그런 과정을 3년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잠도 밤에 제대로 못 자고 전화 올까봐. 아 24시간이니까 아 네. 그게 조금 단점이다. 힘들 수도 있죠. 새벽에도 나가야 돼. 그러니까 새벽 2시, 3시에 손님이 전화 와요. 에어컨 좀 켜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커줘야 돼? 핸드폰으로 다행히 그래, 다행이다. 인터넷으로 와이파이가 되니까 음. 핸드폰으로는 다행히 작동은 돼요. 근데 숙면을 못 취했어요. 그니까 예, 정말 견디기가 어려웠었던 그 3년 과정을 지나면서 그래서 무인 카페를 요즘엔 누가 창업을 하시면 고생할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맞아. 구월동의 특성상 공무원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낮에 손님들이 확 몰려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낮에 손님 많을 때 물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임차 계약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와 사람 많네. 일어나서 계약을 해요. 근데 막상 현실은 점심시간 딱 되면 사람이 없어요. 이게 원래 상권 분석할 때 낮에만 가면 안 되고 밤에도 가고 맞아요. 다 그렇게 해봐야 되는 맞아요. 건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혹하시지 잘 네. 모르시지. 그런 거 볼 때는 무인이 좀 그래. 낫다. 그 이게- 24시간이라는 그 네. 장점도 있고 밤에도 은근 배달하시는 라이더 대표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새벽에 또 무인 카페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졸리시니까. 잠시 쉬었다 가시기도 그치. 하고 뭐 추울 때는 들어와서 앉아 계셔서 그렇죠. 조금 추위 좀 녹이고 녹이고. 네, 더울 때는 또 에어컨 있으니까 시원하게. 시원하게 그치, 또 그치, 그치. 드시고 가시고 그래서 9월동은 조금 라이더 대표님들이 많이 이용해 주셔서 그분들한테는 정말 감사하죠. 어르신들은 아직까지도 좀 무인을 무서워하세요. 키오스크가 설명서가 있지만 좀 헷갈려 하시네요. 네. 나 아까 막 나 어르신 아닌데도 맞아. 근데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죠? 결제하고 컵을 빼면 음료가 나오는 거 아주 단순한데 이제 이거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보게 되고 고민을 좀 하게 되죠. 약간 왔다 갔다 네, 해야 네. 되는 게 살짝 좀 네.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르신들은 무인을 안 오고 그냥 커피 한 잔 주세요 주문하면 딱 해주잖아요. 그치, 유인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가시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페어 갔는데 거기에 이제 로봇 커피숍 있었거든요. 맞아. 그 로봇은 그냥 자기가 컵 뽑아서 얼음 딱 가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쭉 주더라고. 근데 그게 좀 편하구나. 네. 로버트 반 주세요. 근데 그거 되게 비싸요. 비쌀 것 같아. 그거 그 어. 대전 어디인가에서는 유인을 하면서 로봇 기계를 넣은 건데 맞아요. 정부 사업으로 했던 거였는데 그 기계 하나가 1억 얼마인가 그랬대요. 이제 그런 로봇도 로봇과 있어요. 공존해야 네, 되는 네. 시대이기 때문에 걔가 좀 답답해. 네, 좀 오래 걸려. 맞아요. 오래 걸려요. 어. 아무래도 우리 무인하고의 유인하고의 또 차이가 있죠. 차이가 가격. 가격이 저렴하면서 예. 조금 오래 있을 네. 경우 눈치도 안 네. 보고 네, 좀 네. 편안하게 있을 맞아. 수 있는 장점이 맞아 네. 맞아. 너무 저희는 비싸요. 스타벅스 원두, 뭐 UCC 원두 이런 정말 완제품으로 포장된 그런 고가의 원두를 저가로 저희가 자주 애용하였습니다. 카페 하시기 전에는 뭐 어떤 일 하셨어요? 애가 셋이니까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약간 우울감도 있고 맞아. 이런 것들을
그 오지랖 있잖아요. 그 봉사하는 오지랖. 학교에서 뭐 운영위원을 같은, 책 학부모의, 같은 이런 거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스트레스도 풀고 좀 우울감 좀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게 됐어요. 저는 아기 낳을 때도 보통 엄마들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허리 진통이 왔어요. 너무 아파요. 네. 허리 네. 진통. 저는 첫째는 44시간 진통. 거의, 양수가 터지고 났는데 꼬박이네. 거의 위험한 네. 상황까지 가셨네요. 근데 양수 터지고. 담당 선생님이 48시간까지 견뎌보세요. 정말 분만 대기실에 아무도 없이 제가 들어갔거든요. 제가 들어가 있는 그 44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는지. 그런데 또 그 엄마들은 다 아실 거예요. 산부인과 간호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와가지고 계속 찔러보잖아요. 얼마나 열렸는지 보라고. 이제 또 올라타고. 예. 근데 저는 그거를 둘째, 셋째를 겪은 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약간 허리에 고장이 온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네. 첫째만 그러신 분들인데 대표님 출산 네. 모든 게 다 힘들지. 저랑 똑같네요. 저도 골반 커서 애 잘 나올 줄 알았는데 9명이 아침에 들어갔는데 저만 밤늦게까지 출산을 못하고 빨리 될 거예요. 아기 침대가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마무리로 12시 전에 낳고 왔죠. 저는 처음이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 생각해 주신답시고 힘들 거라고 무통주사를 넣어주시겠대요. 근데 진통 시간이 워낙에 길어갖고 얘가 효과가 없는 거예요.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44시간을 굶으신 거예요. 네. 일단은 배가 너무 고파요. 딸이어가지고요. 시댁이 아들이 아니었다 이거죠. 낳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저 44시간 너무 힘들었잖아요. 첫째 때가 몇 살이에요? 33살. 3살. 어릴 때도 아니셨구나. 네. 4년 후에 둘째를 임신했는데 둘째가 딸인 거예요. 뱃속에서. 정말 우울했었거든요. 근데 둘째를 임신하고 있는 동안에 한결이 바뀌기를 바랬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없잖아요. 저만 안 찍을 수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밤에 되면 그 불안함 막 그런 우울감 있잖아요. 그거를 컴퓨터를 열어서 막 태아성별 뭐 바뀌지 없나? 막 혼자 막 이런 거를 검색을 했었어요. 정말 바뀌기를 간절히 바랬나 봐요. 그러다가 제가 인터넷 검색하다가 중국 황실달력이라는 맞아요. 언니도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딸 가지고 싶은 친구가 했는데 정말 딸이 나와서 아들. 저 황실달력으로 네. 아들.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의외로 꽤 그쪽 달력을 이용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 진짜? 근데 그게 거의 87%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중국에 워낙에 인구가 많으니까 그게 거기도 남자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만들고자 한 생각도 참 대단해 그죠. 근데 키워보면 딸이 좋잖아. 근데 그거를 보고 만든 저는 또 뭐가 되냐고. 일단은 어쨌든 그걸 도움을 받아서 낳고 셋째가 3개월 때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애 아빠를 보고서 아빠 소원 성취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남매 키우는 과정이 너무 길었었기 때문에 뭐 다른 일은 해볼 수도 없었고 또 할 수 있는 용기도 없었고 그런데 그나마 애 아빠가 이거는 청소하고 재료만 넣으면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미션을 주셨네. 네. 아이도 3남매 무슨 생각이시다고요? 아기도 3개 정도는 해야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세요? 2살 차이. 그래요? 되게 오빠 같은 느낌인데? 근데 저는 넷째 같아요. 아들.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있으신 것 같아. 해라. 약간 이런 건데. 해라. 가게는 3개 정도. 청소해라. 약간 이런. 근데 말하는 성향은 정말 되게 가냘프게 말해요. 아 그래요? 그럼 더 무서운데? 근데 막 친근하듯이 말은 하지만 얼굴 자체는 화를 안 내고 있는데도 화난 얼굴로 보여요. 얼굴 되게 네. 여기 보여. 진하게 카리스마가 미남 밑에요 미남. 네. 경단녀의 시간을 어쨌든 남편으로 인해서 강제 탈출을 또 하셨어요. 보면 경단녀들을 탈출하는 남편의 역할이 커. 근데 그게 긍정적인 역할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나 벌어야 돼. 혼자 내가 벌고 말겠어 약간 이런 동기부여를 주는. 저도 이제 49인데 와 정말 육아 과정을 생각을 하면
정말 끔찍했어요. 제가 첫째 낳고 딸이라서 여기 시댁은 아들을 원하는데 딸을 낳아서 정말 그 뭔가 구박덩어리 된 느낌? 아이고. 그러면서 키우면서도 이제 첫째랑 둘째랑 4살 터울이에요. 그래서 안 낳을 생각으로는 있었는데 너무 아들 타령을 자꾸 하니까 그래서 임신을 했는데 3개월쯤 지나니까 언니 닮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정말 대표님 제가 이 성별이 바뀌기를 얼마나 바랬는지요. 아이고. 잠을 못 자고 컴퓨터로 그 태아 성별 뭐 이런 거 정말 검색을 많이 했어요. 정말 안 바뀌냐? 뭐 이런 거 바뀔 수 없잖아요. 그쵸. 근데 정말 안 바뀌냐? 아니 딸이라고 알려준 게 거짓이기를 얼마나 바랄게요. 그러다가 대표님 제가 인터넷 그거 검색을 하는 과정 중에 그 중국 황실달력이라는 거 발견했어요. 그게 뭐예요? 중국 황실달력이 그 중국에는 워낙에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대표님 아들 딸을 골라서 낳기 위해서 만든 달력이더라고요. 그 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 엄마 나이가 몇 살에 몇 월에 임신을 했다. 그런데 이때가 딸이었고 이때가 아들이었다. 해가지고 그걸 도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정확률이 87%였어요. 어머. 그래가지고 대표님 제가 둘째 낳자마자 둘째를 임신 중에 그러면 셋째 아들이 내 나이에는 언제가 있는 거야 하고 이렇게 봤더니 둘째를 난 2년 후에나 있는 거예요. 근데 둘째를 낳고 나서 3개월에 그게 하나가 있는데 이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셋째를 가져야 되나? 이 마음과 2년 후에 가져야 되나? 그러면 나 40인데? 이 생각에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도 한번 도전은 해보자 해가지고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 됐는데 그래서 셋째에 도전을 했어요. 그 달력을 보고. 어머. 근데 정말 됐어? 대표님 정말 됐어. 어머, 너무 신기해. 근데 대표님 제가 셋째에 대한 그 걱정이 있었잖아요. 아들이어야 된다는 바람? 그 병원에서 그 마음을 아니까 3개월인데 안 가르쳐주시더라고요. 유산할까봐 그랬나봐요. 근데 나 뭐 어쩔 수 없이 그랬을 텐데 4개월째 되니까 선생님께서 저를 보는 거 아니고 애 아빠를 보더니 선생님이 아빠 소원 성취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어깨 쫙 펴고 다녔어요.